안녕하십니까. 제사교육학을 창시한 브레인 디자이너 김석봉입니다. 제사교육학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애들을 놀려라. 놀리면 천재된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요, 놀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놀리는 게 도 닦는 일이랍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놀렸지만 지금은 애들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근데 앞에서 보셨지만 전제계 호야를 보십시오. 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리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도 이렇게 놀리면서 소통하면 천재가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고등동물인 인간은 천재가 되고도 남죠.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기존 교육을 받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우리 세대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머리에는 주입식이 꽉 박혀 있는데 그걸 바꿔서 애들을 그냥 놀리세요. 그러면 부모들은 전 못 놀려요 이러겠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애들을 개보다 못하게 보는 거죠. 왜 우리의 귀한 자식을 말 잘 듣는 개처럼 키웁니까? 제목이 제가 그렇게 붙여놨죠.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죠. 인간도 자유롭게 키우면 천재가 될 수 있겠네. 영재들 보니까 그렇게 키우면 되겠네.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봤죠? 영재들이 그렇게 커간다는 거를.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기존 사고방식에 꽉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이 한 곳에 편견을 가지면 얼마나 다른 쪽을 못 보게 되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호야, 개도 개 종류 중에서 천재가 됐죠. 인간은 개보다 한 차원 높은 고등동물입니다. 이 제사교육학으로 키우면 저절로 인간의 특성, 인간이 가진 정신적 사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두뇌 발달 단계가 본능적 사고의 단계, 그 다음에 7살부터 12살 사이에 논리적 사고의 단계, 그 다음에는 통합적 사고의 단계, 창의적 사고의 단계로 커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커갑니다. 지금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아이들은 7세에서 12세 사이에 논리적 사고의 단계입니다. 자기의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것저것 논리를 따져서 자기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혼자서 저절로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것저것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통합적 사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통합적 사고의 단계를 지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천재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천재가 되는 겁니다. 영재는 천재로 가는 하나의 길목일 뿐이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천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보통 이 수준이 또한 그 속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통합적 사고의 단계의 사람들은 거의 20%,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창의적 사고의 단계를 하는, 지금 현 시대에서요,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0.01%밖에 안 됩니다. 이 0.01%가 하는 말들을 통합적 사고의 단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고 그게 돈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0세에서 6세 사이에는 이런 일, 7세에서 12세 사이에서는 이런 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뇌의 특징도 이런 게 있다. 인간은 천재가 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동물이다. 왜?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뇌는 오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영제5법칙, 자유롭게 놀려라, 집안 사정을 느끼게 하라, 간섭, 규범, 예절, 종교 등을 주입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라. 뭔 일이 있으면 이 아이의 행동이 내가 부모가 판단하기에 이 아이가 생각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학원을 보낼 때도 얘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가는, 지가 어떤 관심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친구를 만나러 하러 가는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 가게 하는 게 얘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가게 하는 게 더 많게 생각하게 하는지 결정하고 해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 우리 애가 공부한대 좋아 그래 학원 가. 어느 날 보면은 게임 중독이 돼 있죠. 여자친구 사귀고 오죠. 그 다음에 칭찬은 가끔은 독이 된다 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공개하느냐고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명인지 천명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천재학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도 몇 명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발전시키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인간을 보는, 제가 오늘부터 태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또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인간은 크게 진화론, 제사교육학은 진화론이라는 큰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뇌과학이라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력 발달 단계, 본능적 사고의 단계, 논리적 사고의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줄기로 이제 제사교육학이 출발한 거죠. 그 천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놀이가 답이다라는 거죠. 놀지 않는 애는 어떤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연 속, 진화론을 따르는 거죠. 왜?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인간이 성장해왔고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엄마의 품처럼 아주 포근해지고 도시인조차도 살다 보니까 막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오감이 활성화됩니다. 자연 속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치유법이 발생합니다. 자연치유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연 속에 들어가면 모든 병들도 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지기 때문에 병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선생님, 이런 부모들이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애가요, 산속에서 시컷 놀다 왔는데, 아니면 강에서, 바다에서 놀다 왔는데, 얘가 집에서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보면 차분하고, 놀이공원에 주말에 갔다 오면
애가 난리를 쳐요. 특히 애기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들을. 자연 속에 주말을 보냈는지,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TV만 보다 왔는지, 아니면 전화기만 들고 있었던지, 이걸 보면은 자연이 얼마나 큰 위대한 효과를 주는지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아기의 6세 이하의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면 직접 그걸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다름을 느낍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오감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오감들이 활성화,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느끼게 하면서 그 자연을 느낄 때 인간의 두뇌는 릴렉스,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낀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거죠. 아니면 어린이집을 가든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 아까 호야도 봤죠? 호야조차도 부모, 아빠 되는 무슨, 그분이 아빠라 하기는 좀 그런데, 그 호야의 아빠가 그 강아지를 보살피면서 소통을 하죠. 굉장히 개들은 민감합니다. 소리나 아니면 그런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에 이 그 주인이 부드러운 말을 쓰는지 아니면 거친 화가 났는지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아기들도 부모들이요, 화내면은 이 얼굴이 바뀝니다. 굉장히 바뀌고,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요, 아기도 환하게 웃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오감은 민감하다는 거죠. 그 오감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잘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오감이 뭡니까? 오감이요, 눈, 코, 손, 발입, 촉감, 그게 감성과 연결이 됩니다. 오감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감성 또한 풍부해지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에, 아기들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그림을 그리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벽에 색칠을 하고 낙서를 하고 부모들은 그거 지우느라고 바쁘지만 아기들은 그거를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만큼 그 아이의 감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거를 하지마,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감성을 발달시키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죠. 벽이 돼버리는 거죠. 아, 이런 건 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의 새끼 또 낙서했어. 그 다음부터 얘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요새 엄마들, 그 머리 쓰는 엄마들은 벽에다가 아예 색칠을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도화지랑 뭐 두꺼운 걸 이렇게 종이를 더 씌우죠. 아주 똑똑한 부모죠. 그렇게 오감을 감성이 발달하게 되면요, 소통이 됩니다. 감성이 뭡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감성이죠. 그 감성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니까는 말을 잘하게 되고 사회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학교 가면은 왕따 당하는 아이의 부모는요, 아이를 왕따 당하게끔 키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자기는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말을 하는데 제 자식만 기하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부모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식만 기합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감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는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말합니다. 왕따 당하는 애들은 소통과 공감 이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로지 공부 잘하면 그게 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 애 책 잘 읽는데요. 진짜 지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인지 부모가 야단쳐서 억지로 읽는 건지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읽는 건지 학교에서 읽어오라니까 읽는 건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애는 똑똑한 애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기 아들 똑똑하다는데 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똑똑하기는 사고력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본능적 사고를 하는 애들인데 자기 애는 영재 교육을 받는다고 우쭐해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이요. 호야보다 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 좋아지는 애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거를 이야기하고 할 때마다 책으로 연결시키고 책으로 연결시키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BBC에서는요, B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보면은 인간과 개가 얼마 몇 프로를 닮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화했다는 거죠. 진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저절로 오감이 활성화되고 소통하고 자기의 관심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놀리다 보면 저절로 이 관심거리를 찾게 되고 그 관심거리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놀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애가 됩니다. 그렇게 노는데 놀다 보면 우리 쟤한테 앉으려고 막 최대한 힘을 쓰고 안간 힘을 쓰고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의지가 생기고 자신감도 한 번 이기면 자신감 생기고 골 한 번 넣었다고 됐다 좋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자식들 봤죠? 근데 그렇게 오면 엄마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키우는 거 맞나요? 강아지가 맞나 보네요. 강아지는요, 강아지들 중에 자유롭게 키우고 공감하게 되면 강아지들 중에 강아지라는 종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강아지가 되는 거고요. 인간은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놀리면요, 인간의 최고의 능력인 창조성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뇌 발달 자체가. 왜? 생각하지 않으면 놀 수 없기 때문이죠.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관심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쟤한테 지기 싫은데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놀다 보면 저절로 관심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아이들은 곤충, 어떤 아이들은 비행기,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는 한문, 영어, 그게 관심거리인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심거리가요, 또 부모들은 착각하고 사는 게 무슨 저 멀리 여행 가서 산도 저 멀리 가서 해외에 나가야만 관심거리가 생길 줄 압니다. 천만에요. 애들은요,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거에서 관심거리를 갖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는 건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죠. 추억으로 사진 남긴 거요? 그거야말로 그냥 추억입니다. 추억, 기억. 두뇌 발달 못 시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고 어떤 직업 훈련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통합적 사고의 단계까지 아니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관심거리가 있을 때 그때 가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돈지랄입니다. 돈지랄. 그거야말로 물론 그거보다 더한 돈지랄도 있죠. 조기교육. 요새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수땡, 교땡.
애 잡는 거죠. 애 병신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걔들 다 정신병으로 돌아옵니다. 엉뚱한데 돈 퍼붓죠.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가만히 놀리다 보면 관심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 관심거리로 독서를 하게 되고 독서를 하다 보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영재성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전혀 모르는 그런 것들도 다 알아맞힙니다. 자기의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몰입, 주위에 아무리 떠들고 있어도 지 관심거리 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책 들고 밥 먹고 있죠. 밥이 눈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도 모르고. 책 읽지 마라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안 들인 교육을 돈 안 들이고 천재 만드는데 엉뚱한 교육에 갖다 쳐박는 거죠. 돈을 쳐박고 아이들의 머리를 쳐박는 거죠. 관심이 없는 지식은요. 응용이 안 됩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시험 본다고 뒤따 공부했잖아요. 뭐 남던가요? 응용은커녕 기억도 안 나죠. 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리면 두뇌가 발달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상입니다.